네,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지난번 옵티머스 프라임 피규어 택배 개봉샷에 이어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리뷰 영상을 최대한 좀 빨리 제작 좀 하고 싶었었는데, 지난번에 스파이더맨 홈커밍 톰 홀랜드 내한 행사를 좀 다녀오는 바람에 이렇게 좀 리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영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에 대한 이 피규어를 제가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미리 좀 개봉을 해봤습니다. 좀 변형도 좀 해보고, 좀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어떤 점이 좀 단점인지 이런 거 좀 알아보느라고 이렇게 미리 개봉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만져봤고요. 그럼 만져본 만큼 오늘 한번 제가 느낀 거를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박스 아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 검, 저지 오브 소드 이거를 들고 이렇게 뭐 멋진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이 보시면은 자, 이 하스브로 정품 인증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8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렇게 트랜스포머 피규어가 나오는 회사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랜스포머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제작하는 회사는 단 두 곳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하스브로, 미국에 있는 이 회사입니다. 뭐 일본으로 치면은 뭐 거의 반다이 같은 그런 상당한 규모의 회사 연육도 되는 이런 완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그 외에 또 한 곳은 이제 일본의 타카라토미라는 회사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반다이만큼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완구 쪽으로 알아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단 두 곳의 정품 이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나머지는 뭐 제3사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일명 짭이죠. 예,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식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좀 아무래도 리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식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트랜스포머 제품이 레고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 짭 회사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좀 처음 구매를 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 레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레핀, 뭐 레레, 뭐 이런 곳에서 그냥 그대로 베껴 쓰죠. 레고에서 만든 거를. 하지만 이 트랜스포머, 이 짭 회사들은 이 정품, 이 라이센스를 뭐 베끼는 걸 떠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만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정품보다 더 다양하게 그렇게 뭐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팬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레고랑은 다르게 상당히 이 비공식 회사가 인기가 상당히 많은 점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피규어 처음 입문을 하면서. 자, 그럼 뭐 박스 뭐 뒤쪽을 보시면은 자, 뭐 옵티머스 프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로봇 모드와 이 비클 모드, 이 트럭 이렇게 나와 있고, 뭐 20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뭐 번영된다 이렇게 적혀 있고, 소드 오브 저지먼트 그리고 벡터 실드 이렇게 들어 있다고 뭐 적혀 있고, 뭐 자매품으로 뭐 이렇게 그림록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박스 아트를 살펴봤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품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클 모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진짜 멋진 트럭입니다. 오,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파랑 색깔 바탕에 이 빨간 불꽃 무늬가 있는 그런 트럭입니다. 이 트럭 이 실제 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웨스턴 스타 5700XE라는 그 실제 그 자동차를 모델로 삼은 옵티머스 프라임이고요. 이 전작보다 아무래도 이 트럭 자체가 뭔가 좀 날렵해진 그런 느낌의 트럭으로 나옵니다. 영화 4편 이후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 바퀴 있는 부분도 고무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닌 고무여서 이렇게 지면에서 이렇게 굴릴 때 아무래도 마찰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바퀴보다 훨씬 잘 굴러가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렇게 굴러갈 때 약간 좀 느낌은 살짝 좀 뻑뻑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뭐 레고 자동차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굴러가기보다는 살짝 좀 뻑뻑한 느낌이 들고요. 뭐 배기구 이런 것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것도 다 배기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맥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맥기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사출 상태도 되게 우수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도 좀 만지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다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날카로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없고요.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된 거고 마감도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래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은 이 심판의 검을 수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클 모드시 이렇게 숨겨 놓을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뭐 어렴풋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렇게 다리와 팔 부분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 실드도 이렇게 뒤에다가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홀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벡터 실드 이 꼬다리 부분을 이렇게 꽂아 주시면은 이 뒤에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쉴드에 대한 분실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관하실 때 장식하실 때 항상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잊어버릴 일이 없죠. 이렇게 뭐 집에 이렇게 뭐 조카나 뭐 어린 친구들 뭐 아이들이 이렇게 놀러 와서 막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뭐 여기다 꽂아 두시면은 분실 염려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렇게 오토봇의 상징 이 마크가 이렇게 보이네요. 오토봇 특유의 그 마크 이게 보이고요. 이 옵티머스 프라임은 그 오토봇들의 리더죠. 상당히 리더답고 아주 멋진 강력한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옵티머스 프라임을 산 이유가 또 리더기도 하고 로봇 자체가 되게 멋있죠? 이 크기도 큰 뿐만 아니라 상당히 강력합니다. 예. 이 범블비와 더불어 또 주인공인 만큼 잘 나오는 스크린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애착이 가서 구매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단점이 아무래도 좀 이 창문 부분이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썬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이 누리끼리한 불투명한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창문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네요.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칠해놓으면은 좀 더 왠지 좀 이 자동차 자체가 좀 카리스마 있고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한 그 불투명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창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아쉽네요. 예. 그 외에는 진짜 이 트럭 자체의 조형은 되게 되게 멋있습니다. 이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성인 남자 손바닥보다도 훨씬 더 큰 상당히 큰 크기의 트럭이고요. 이 리더 클래스 제품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트랜스포머 리더 클래스 제품입니다. 이 트랜스포머 피규어를 제가 구매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이 리더 클래스가 가장 높은 등급의 피규어 제품이고요. 그 아래는 이제 보이저, 이제 보이저 밑에는 이렇게 디럭스라고 이렇게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클래스가 이 등급이 높을수록 좀 더 조형 자체가 더 정밀하고 가격도 상당히 나가고 크기도 큽니다.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뭐 메가트론, 뭐 제트파이어 같이 이렇게 원작이나 영화에서 커다란 제품 자체는 이 리더급이 많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좀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범블비 같이 좀 작은 친구가 뭐 리더급으로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조형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큰 애들은 아무래도 리더급으로도 많이 출시가 되고 좀 조그만 애들은 대부분 뭐 디럭스나 뭐 보이저 사이즈로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리더급 사이즈로는 잘 출시가 안 되고요. 그 외에 무슨 뭐 마스터피스 등급 뭐 이렇게 뭐 등급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이 리더 클래스 제품이 가장 비싸고 조형 자체도 좋고 크기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이 트랜스포머 제품답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변형된 옵티머스 프라임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옵티머스 프라임의 로봇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트랜스포머답게 변신이 완벽하게 됩니다. 자, 크기는 대략 한 23cm 정도 되고요. 25cm에 조금 못 미칩니다. 나름 대형 사이즈의 피규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 벡터 실드와 이 심판의 검 이렇게 두 가지 무장이 들어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파츠를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지만은 로봇 모드 시에는 이렇게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벡터 실드를 껴주시면 되고, 이 손 부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엄지손가락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구가 이렇게 물리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이렇게 검을 아까처럼 이렇게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손가락 하나하나 관절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엄지손가락 그 관절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착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전반적인 가동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뒤로도 살짝 되고 이렇게 앞으로도 살짝 됩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라쳇 관절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면서 고정성이 상당히 좋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90도까지밖에 안 되네요. 거의 딱 90도로만 딱 떨어지고 그 위로 이렇게 억지로 올리면은 부러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 억지로 올리면 안 되니까. 그거랑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거의 360도 돌아가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랑 이 얼굴 부분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지고 한 요 정도까지가 딱 끝인 것 같아요. 옆으로 돌리는 게 딱 걸리는 게 그 이상 돌렸다가는 왠지 좀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이렇게 아래로 좀 숙일 수가 있고 이렇게 위로도 살짝 쳐다볼 수 있는 한 30도 위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90도 정도로 쭉 뻗어지고, 뒤로는 아무래도 이 스커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확 젖혀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있는 데가 이렇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가고요. 허리 부분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허리 부분은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자, 좀 앞으로 해서 스커트에 걸리지 않게 다리를 좀 뽑은 다음에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어차피 변형 모드 때 아까 화면 좀 보시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돌리지를 못하는데 허리 부분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액션 포즈는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관절도 라쳇 관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하면서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막 가지고 놀면은 관절이 많이 상할 것 같고요. 그래서 8세 이용가라고 적어 놓은 게, 너무 어린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아무래도 좀 변신 난이도라든가 변신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스텝 수가 20스텝인데 이게 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그 만지던 그 로봇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힘들고요. 변형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 통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나름 다 관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가지고 놀면 이렇게 낙지 관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낙지 관절이 뭐냐면 낙지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거린다고 해서 이렇게 낙지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싸움을 시키죠. 벽에 부딪히고 로봇 대 로봇끼리 이렇게 박치기를 시키니까 관절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좀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고 좀 내구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냥 통짜로 된 그런 로봇이 최고죠. 박치기에도 웬만해서는 관절이 없기 때문에 통짜기 때문에 파손될 염려도 없고, 낙지 관절이 오지도 않죠. 관절이 없는 그런 통짜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제품은 아무래도 좀 초등학교 이상은 되는 좀 조심스럽게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나이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때서부터 만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 제품의 좀 단점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바퀴 있는 그 부분이 좀
백팩을 맨 것 마냥 뭐 짐꾼처럼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 팬들한테도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이 영화를 쭉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트랜스포머 4탄서부터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렇게 로봇 모드로 변형했을 때 그 전에는 그 트럭 모드의 그런 특유성이 좀 남아있어요. 바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대로 이렇게 대놓고 다 보였었죠. 이 가슴 부분도 이렇게 그 트럭 모드 시의 그 창 그런 게 다 남아있고 그 비클 모드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로봇으로 변해도 남아있었는데 이 4탄서부터 아무래도 이 조형 자체가 무슨 성기사처럼 이렇게 너무 컨셉으로 가는 바람에 현실과 너무 벗어나게끔 변형이 되는 바람에 이 피규어 자체도 이 제작하고 이 변형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뒷짐이 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영화에서 보면은 아예 이런 게 없죠. 하지만은 이 피규어 이 현실에서는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뒷짐을 이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팬들한테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 너무 제작사에 무리한 그런 성기사 컨셉으로 또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왕구에서도 그렇게는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상당히 거슬린다, 많이 좀 깬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트랜스포머 왕구 자체 중에서도 이 4탄 이 사라진 시대 버전의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만 좀 없으면은 상당히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형 자체의 뭐 도색 상태라든가 뭐 가슴 부분에도 다 이렇게 빨강색이랑 뭐 이 파란 색깔 부분도 다 맥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멋있고 뭐 조형 자체도 나쁘진 않은데 이 뒤에 거슬리는 그 부분 때문에 좀 욕을 먹는 이유를 알겠고요. 이게 뒷짐이 좀 분리가 되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또 분리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영화처럼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래도 이 등 짐이라도 좀 탈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줬으면은 좀 인기가 좀 많았을 텐데 그 점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전 제품은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은 뭐 인터넷이나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하는 걸 보면은 이 뒷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영화에서 되게 변신해도 이렇게 좀 현실감 있게 나름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 왕구에서도 이런 등 짐 같은 이런 게 없는데 이 4탄서부터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많은 팬분들이 좀 외면을 한 게 좀 아쉽고요. 물론 인기가 없으니까 제가 구매할 때 굉장히 좀 싸게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 장터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게 원래 정가가 89,900원이고 현재 최저가가 한 7만원대 초반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나라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2만원 돈에 완전 새 제품을 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아무래도 좀 이거를 좀 개선해서 나왔으면은 뭐 왕구 회사도 좋고 뭐 팬들도 서로 좋았을 텐데 그 점이 많이 아쉽네요. 자꾸 아쉽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하지만은 뭐 저의 첫 옵티머스 프라임 피규어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그래도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스브로 정품 리더클래스급 옵티머스 프라임에 대해 알아봤고요. 많은 트랜스포머 팬분들께 악평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이지만은 리더클래스급다운 크기와 디테일 그리고 변형 손맛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나름 만족을 했습니다. 아쉬운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요번에 5가 개봉을 했었죠. 이 왕구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옵티머스 프라임, 이 4탄 프라임의 조형을 그대로 사용했지만은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미지를 입은 그런 스크래치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 저도 마트에서 실제로 봤지만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검은색 특유의 그런 묵직한 카리스마도 있고 이 스크래치도 막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 프라임이 전쟁에서 영광의 상처를 얻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 검정색 특유의 그런 묵직함 때문에 가뜩이나 더 멋있는 프라임이 더 멋지게 나왔는데, 뭐 이거랑 같은 조형을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팬들한테 많이 욕을 먹습니다. 뭐 재탕을 했네, 그냥 생놀이를 했네. 그리고 가격도 89,9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욕도 많이 먹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스브로가 악성 재고가 남는 거는 이렇게 덤핑 처리를 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이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하도 팬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서. 좀 나중에 기다려 보시면은 이번 최신 나온 그 5 제품, 그 블랙 옵티머스 프라임 리더급도 뭐 언젠가는 이렇게 덤핑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거 뭐 구매하시지 못하신 분은 좀 더 기다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덤핑 처리를 하는 날이 오면은 그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덤핑 처리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하스브로에서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정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뭐 구하고 싶었지만은 뭐 가격 때문에 못 구하셨던 분들, 뭐 나중에 뭐 기다렸다가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급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뒤늦게 이렇게 리뷰를 했고요. 최대한 뭐 빨리 제작을 하고 싶었었지만은 이렇게 좀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뭐 오늘 영상 보시고 뭐 좀 유익했었다, 뭐 조금이라도 뭐 재미가 있었다, 뭐 이렇게 느끼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받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이렇게 로봇을 또 만져보니까 또 이렇게 모으고 싶네요. 확실히 어렸을 때 그 갖고 놀던 그런 로봇에 대한 추억도 되살아나고, 이 옵티머스 프라임을 모아보고 나니까 다른 트랜스포머 친구들도 모아보고 싶고, 이거는 영화 버전이지만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버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제가 구입을 해서 리뷰하는 영상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름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항상 수분 이렇게 섭취를 많이 좀 해주시고요. 탈수가 오지 않게끔 이렇게 많이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